신고가를 막 돌파했거나 신고가 돌파를 앞두고 있는, 그러니까 포스코 엠텍이나 포스코 퓨처엠, 포스코 홀딩스, 이런 포스코 그룹주들이 다음 주에 시장의 주목을 받게 됐을 때 시장의 주목을 어떻게 받는다? 안녕하세요, 회생오뚝입니다. 지난 영상을 제가 초입에 올려드렸는데 그 중에서 포스코 홀딩스입니다. 지난주에 언급드리고 한 20% 이상 급등을 했고요. 그 다음 포스코 퓨처엠입니다. 포스코 퓨처엠도 신고가 이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언급드렸던 시점보다 20% 이상 급등을 하면서 신고가 행진을 보여주고 있죠. 시장을 보시면 코스닥 지수가 올 4월 최고점을 돌파를 하면서 지수가 이번 주 내내 상승세를 보여주었는데요. 이번 주 내내 지수가 상승을 함에도 불구하고 상승 종목 수가 하락 종목 수의 절반 또는 한 3분의 1 수준밖에 안 되는 그런 상황이 이어지고 있고, 참 개인 투자자들, 중소형주 중심으로 투자하시는 분들에게는 지수만 상승하고 종목은 빠지는 그런 힘든 장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 이유를 보면 코스닥 시장에서 에코프로 BM과 에코프로가 차지한 시가총액이 15%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 두 종목만 상승을 하면서 코스닥 지수만 상승하는 그런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제가 그동안의 영상에서 누누이 말씀드린 대로 시장 상황을 파악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시장 상황이 이렇게 가는 놈만 가는 장인데 괜히 안 가는 소외주들 붙잡고 있어봐야 수익 안 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장 상황이 이렇다는 것을 파악을 하고 우리도 어쩔 수 없이 시장 상황에 맞춰서 가는 수밖에 없겠죠. 일지 차트인데요. 저도 지난 금요일 날 에코프로를 매매를 했습니다. 에코프로가 신고가 돌파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신고가 돌파 직전에 오후에 매수를 했고요. 1시간 만에 6% 정도 수익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물론 최근에는 에코프로에 비해서 에코프로 BM의 주가 상승 탄력이 훨씬 좋은 상황인데요. 왜 에코프로를 매매를 했는가? MSCI 선진지수 편입 이슈가 있었죠. 그래서 수급이 몰릴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했었고요. 왜 에코프로 형제들만 미친듯이 질주를 하는가? 이런 부분들을 살펴보자면 바로 공매도 숏 퀴즈를 생각해 볼 수 있겠는데요. 이번 주 들어서 급격하게 공매도 잔고가 줄어들고 있죠. 그러니까 공매도 세력들이 항복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약 30만 주 정도가 줄었는데 100만 원짜리가 30만 주 정도면은 3천억이 넘어갑니다. 공매도 세력들이 백기투항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에코프로 BM도 마찬가지로 520만 주 정도 됐다가 380만 주죠. 급격하게 공매도 잔고가 청산되고 있다. 결국에는 공매도 세력들이 주가가 하락했을 때 매수를 해야지 수익이 나는데 주가가 신고가를 돌파해서 계속 급등을 하니까 손실을 감내하고 빠르게 숏커버를 하는 숏 스퀴즈가 강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점이죠. 공매도 세력이 이 두 종목에서 박살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주가가 상승하면 할수록 공매도 청산 욕구는 높아지고 그러면 주가의 매수세는 더 몰리고 주가는 더 상승하는 이런 아주 좋은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죠. 같은 양극재죠. 포스코 퓨처엠도 공매도 잔고 청산이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걸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볼 종목도 공매도 잔고 금액이 5천억이 넘어갑니다. 오히려 공매도 잔고가 약간 줄으려고 하다가 다시 증가되는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결국엔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에코프로 BM이나 에코프로, 포스코 홀딩스, 포스코 퓨처엠처럼 2차전지 양극재 사업을 하는데 주가가 신고가를 돌파하면서 숏키즈가 강하게 일어나는 이런 패턴, 이런 패턴이 발생할 가능성에 주목을 하자, 이런 취지인데요. 종목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앞서서 절대 종목 추천이 아니라는 점을 밝힙니다. 제가 지난 영상들에서 주식시장에서는 아무도 믿지 말라는 말씀을 계속 드렸어요. 투자에 대한 판단은 본인이 하는 것이고요. 다만 투자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종목을 매수 관점에서 볼 때 이렇게 시나리오를 감안하고 투자에 임해야 한다 라는 것을 알려드리는 취지라는 점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종목은 바로 LNF인데요. 이번 주 수요일 17%의 급등이 나왔죠. 엄청난 대량 거래량이 발생을 하면서 장대 양봉이 생겼는데요. 그 이유를 살펴보면 이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에코프로 BM, LNF, 코스피 이전 상장 준비, 공매도 지옥 탈피하나, 이런 뉴스가 나오면서 LNF와 에코프로 BM의 주가가 동반으로 급등하는 상황이 발생을 했습니다. 기사 내용을 보면 두 회사가 이전 상장을 준비하는 것은 공매도 잔액을 정리하려는 의도가 큰 것으로 전해진다. 에코프로 BM과 LNF는 코스닥 공매도 잔액 상위 각각 1위와 3위에 자리하고 있다 라는 내용이 있는데요. 거래소에서 조회 공시를 요구를 했죠. 이런 뉴스가 있는데
니네 이거 진짜야? 이전 상장 준비하고 있어? 여기에 대해서 에코프로 BM의 답변인데요. 당사는 현재 코스피 이전 상장 준비를 진행하고 있지 않으며 보도 내용은 사실과 다름을 알려드립니다. 우리는 이전 상장 안 할 거야 라는 답변이죠. LNF의 답변을 보시면 당사는 상기 보도와 같이 코스피 이전 상장을 검토 중이나 현재 구체적으로 확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향후 구체적인 사항이 결정되는 시점 또는 1개월 이내에 제공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한다는 거야, 안 한다는 거야 헷갈릴 수도 있겠는데 이에 대해서 LNF IR팀에서 답변을 해왔는데요. 풍문에 대한 해명 공시 관련하여 문의가 많아 정리드립니다. 공시는 회사가 원한다고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관련 법규와 규정에 부합하여야 합니다. 거래소와 관련된 내용이라 상세히 말씀드리긴 힘드나 어제 공시는 사실관계가 소명이 되었기에 미확정 공시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사실관계가 소명이 되었다. 우리가 아직 확정은 아니지만 이전 상장을 준비하고 있다. 결국에는 이전 상장 할 거다 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코스피 이전 상장하고 주가가 무슨 상관이냐 라고 궁금해 하실 수 있겠는데 가장 최근에 6월 16일 날 코스피로 이전 상장한 BH라는 종목입니다. BH도 공매도 잔고가 상당히 많았는데요. 코스피 이전 상장이 결정되고 180만 주가 넘었던 공매도 잔고가 2달 만에 계속 80만 주까지 줄어드는 상황입니다. 공매도를 더 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이렇게 쇼커버밖에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그러니까 공매도가 더 이상 늘어나지 않고 무조건 줄어들게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LNF가 만약 코스닥에서 코스피로 이전 상장할 경우 공매도 관점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LNF는 코스닥 150 종목으로 대차 공매도 가능하며 코스피 이전을 위해 코스닥 거래가 중지되는 마지막 거래일까지 추가 공매도도 가능. 그러니까 코스피 이전 상장이 결정됐다고 하더라도 이전 상장 전일까지는 계속해서 코스닥 150 종목이니까 공매도를 할 수가 있다. 2번, 기존 공매도 포지션 보유자들은 차주가 특별히 상환을 요구하지 않을 경우 코스닥에서 거래 정지되고 일정 기간 후 코스피의 재상장 이후까지도 숏 커버 없이 숏 포지션 유지가 가능하다. 그러니까 강제로 숏 스퀴즈는 없다. 이 얘기는 뭐냐면 공매도 포지션을 가지고는 있는데 더 이상 공매도를 할 수는 없지만 니네가 가지고 있는 숏 포지션은 코스피로 이전을 해도 계속 들고 갈 수 있어. 그래서 나중에 주가가 떨어지면 니네 마음대로 다시 상환을 하면 돼. 3번. 그러나 코스피에 재상장된 이후에도 다시 LNF가 코스피 200에 편입되기 전까지는 추가 공매도 불가능하며 이는 기존 공매도 포지션 보유자들에게는 매우 큰 압박, 물타기가 안 된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코스닥 150이기 때문에 공매도가 되는데 코스피로 이전 상장을 하면 코스피 200이 되기 전까지는 공매도가 안 됩니다. 코스닥에서 했던 공매도 포지션을 유지는 되는데 공매도가 불가능하니까 기존의 공매도 포지션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큰 압박이 된다는 것이죠. 코스피 200 정기 변경이 매년 6월하고 12월 두 번인데 일정을 잘 조율한다. 그러니까 LNF가 코스피 시장 이전 상장을 하는 게 1월에 한다고 칩시다. 1월에 하면 그 다음 6월까지는 코스피 200에 들어가지 않겠죠. 그러면 5개월 동안은 공매도가 불가능한 겁니다. 11월에 이전 상장을 했다. 그럼 바로 다음 달에 코스피 200에 들어갈 수도 있는 거라서 그러면 공백기가 한 달밖에 없는 겁니다. 물론 주주총회에서 결정을 잘 하겠지만 이런 일정을 잘 조절을 하면 6개월 정도까지도 코스피 200 편입을 늦출 수가 있어서 공매도를 할 수 없게 된다. 결국엔 주가가 업사이드 리스크에 노출이 되면 공매도 투자자들은 압박을 받게 될 수밖에 없고요. 쇼커버를 시행할 가능성이 충분하다라는 내용입니다. LNF 투자를 고려할 때 장단점을 분석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단점인데요. 3등주입니다. 최근 시장이 한미반도체, 이수페타시스, 의료 AI에서 루닛, 상승 1등주에만 집중되는 좀 경향이 있었는데요. LNF가 왜 3등주냐? 국내 양극재 업체들 생산 계획인데요. 포스코 퓨처엠이 44만 톤이고 이제 증설하면 2030년에 100만 톤이 됩니다. 에코프로 BM이 2027년에 71만 톤, LNF가 46만 톤, 4등인 LG화학이 34만 톤까지 증설을 하게 되는데
LG 엔솔 매출 비중이 80% 의존 중이고, 포스코나 에코프로에 비해서 그룹 차원에서의 이제 계열화가 미비된다. 대주주가 세로닉스라는 종목인데, LNF가 부담되시면 세로닉스로 짧게 매매를 하셔도 뭐 관계는 없습니다. 테슬라 증락 계약을 했는데 그 당시에 3년 6조 원 막 얘기 나오다가 2년에 4조 정도 나왔는데 LG 엔솔을 통해서 납품을 하다가 테슬라에 증납을 하게 되면 테슬라가 추진한 4680 배터리가 양산이 잘 되고 수율이 잘 잡힐 것인지 여부가 중요할 것 같고요. 뭐 레드우드 JV 관련해서 뭐 기술 유출이다 뭐 이런 리스크가 발생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요즘에 유튜브에서 좀 핫하죠. 배터리 아저씨의 선택을 받지 못했습니다. 배터리 아저씨 때문에 에코프로나 에코BM 리포트 냈다가 그만두는 증권사 애널리스트도 많다고 하네요. 공매도 쇼커버가 된다고 하더라도 앞서 봤죠. 공매도 쇼커버가 된다고 하더라도 이게 무조건적인 주가 상승을 보장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공매도를 청산하는 매수세가 들어온다고 해서 무조건 주가가 상승할 거냐 그렇게 볼 수는 없다는 것이죠. 그럼 장점은 무엇이냐? 첫 번째는 시장 대장 테마라는 점입니다. 반도체와 2차 전지가 시장 대장 테마죠. 반도체는 최근에 핫해졌다면 2차 전지는 오래됐죠. 그래서 반도체에 비해서 2차 전지가 정말 시장 대장 테마로 봐야 되겠고요. 2차 전지 내에서도 대장 테마가 뭐 삼성 SDI, 뭐 LG 에너지 솔루션, 뭐 SK온 이런 셀 업체가 아닌 양극재 업체가 2차 전지 내에서도 대장 테마로 봐야겠고요. 대표적으로 뭐 에코프로 BM, 포스코, 퓨처엠 있죠. 그리고 두 번째는 에코프로 그룹이나 포스코 그룹이 급격한 숏 스퀴즈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분위기가 전해질 수 있다라는 점이고요. 아무래도 3등주 입장에서도 1, 2등주가 당연히 많이 오르는 게 3등주에도 당연히 긍정적인 영향을 주겠죠. 다만 1, 2등주를 3등주가 따라갈 것인가 아니면 3등주가 지지부진하는데 1, 2등주가 오르다가 좀 약해질 것인가 라는 좀 선택의 문제는 있습니다. 3번은 코스피 이전 상장 추진, 이건 아까 설명드린 부분이고요. 4번은 전구체 응급제 사업 추진, 그러니까 이 단점을 조금씩 만회해가는 그런 상황이 오히려 장점으로 바뀔 수 있다는 부분이고요. 에코프로 BM의 현재 시가총액이 37조고 포스코 퓨처엠의 시가총액이 37조. 아이러니하게 똑같네요. LNF는 아직 10조도 안 됩니다. 좀 전에 보여드린 양극재 캐파를 봤을 때 포스코 퓨처엠이 오히려 조금 더 상승할 여력이 좀 커 보이고 반대로 그 양만 따졌을 때는 LNF가 적어도 에코프로 BM의 시가총액 절반 정도는 가야 되지 않느냐. 절반 정도만 하더라도 현재 시가총액의 2배 가까이는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다음은 LNF 투자 시나리오에 대해서 점검을 해볼까 하는데요. 먼저 워스트 시나리오입니다. 1등주만 더 가는 시장 트렌드로 인해서 상대적인 소외 현상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 시나리오라는 거는 향후에 어떤 식으로 주가 방향이 움직여질지, 어떤 식으로 분위기가 형성이 될지를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2차 전지 섹터 전반적으로 조정 분위기 전환됐을 때는 당연히 LNF도 조정을 받을 수밖에 없겠고요. 테슬라가 독일에 증설을 50만 대 정도 한다고 하는데 추가 수주 여부, 아까 말씀드린 대로 4680 배터리가 양산이 잘 되고 수율이 잘 잡히는지 여부, 숏 스퀴즈가 아닌 숏 커버링 수준의 청산, 그러니까 숏 커버가 급격하게 일어나야 되는데 그런 게 아니고 그냥 느긋하게 주가가 하락하면서 공매도를 청산하는 그런 상황이 워스트 시나리오라고 보면 되겠고요. 그 다음은 베스트 시나리오입니다. 새로운 고객사가 발굴되거나 또는 신규 수주가 강하게 일어났을 때, 이건 뭐 어떤 기업이든지 마찬가지인데 상대적으로 소외를 받고 있는 LNF에게는 이런 것들이 가장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에코프로 BM과 시가총액 차이가 너무 많이 난다, 좀 줄어들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시장의 인식이 있다면 관심을 받을 수 있겠죠. 코스피 이전 상장 시기를 잘 잡아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규 공매도가 6개월간 안 될 때 주가 반등을 고려해 볼 수 있겠고요. 주가가 지금부터 상승을 해서 신고가 부근까지 상승이 나올 때 숏스퀴즈가 또 숏스퀴즈를 부르고 매수가 매수를 부르는 그런 상황이 발생된다면 베스트 시나리오가 되겠고요. 코스피로 이전 상장을 한 다음에 지수 추종하는 패시브 자금, 뭐 ETF라든가, 그쵸? 펀드 자금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유입된다면 베스트 시나리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차트에서 기술적으로 타이밍을 잡아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주봉입니다. 주봉상으로 여전히 상승 추세에 있다는 것은 알 수 있겠고요. 전환선이 기준선을 하향 이탈했지만 다시 주가가 기준선 위로 올라가는, 그리고 주봉상으로도 보시면 이 거래량이 상당히 인상적이죠. 강한 장대 양봉과 함께 대량 거래가 발생했다. 그래서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고, 일봉상으로 본다면 224일선을 지지를 하고 있고, 지난주 잠깐 하향 이탈했다가 바로 복귀하는 대량 거래량이 발생하면서 복귀하는 상황이었고, 이 장대 양봉 이후 윗꼬리 그리고 거래량이 줄어드는 조정을 보이고 있는데, 중기적인 관점에서야 당연히 주가가 224일선 밑에까지 밀리면 매수 관점으로 보면 좋겠지만, 단기적으로 상승 추세가 강하다고 했을 때는 이 기준봉이 되는 장대 양봉의 절반 수준, 그러니까 지난 금요일 저점 5일선하고도 겹치게 되죠. 이제 5일선이 다음 주 월요일이 되면 이렇게 올라올 겁니다. 5일선을 지지를 하면서 상승세를 이어갈 수 있을지 여부가 가장 중요하겠고, 224일선까지 기다리기보다는 5일선에서 1차 매수 타이밍을 잡아보면 좋을 것 같고, 5일선을 하향 이탈한다면 이 파란색 21선, 그러니까 지금 정확하게 장대 양봉 시초가 부근에서 21선이 형성이 되어 있는데, 21선도 조금씩 올라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올라오는 21선에 주가가 맞닿을 때를 2차 매수 시점, 무슨 잡주들처럼 조정을 받았으니까 바로도 급등을 할 거다라는 관점보다는 주요 이평선의 주가가 닿을 때마다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해보면 무리가 없을 것 같고요. 코스피 이전 상장 공시가 1개월 이내에 재공시한다고 했으니까 1개월이 되는 날짜를 잘 계산을 해서 1개월이 되기 한 3, 4일 전부터 관심을 가져보시면, 재공시가 나왔을 때 이전 상장 확정됐어, 이제 주총만 하면 돼 라는 공시가 나온다면 또 이런 장대 양봉이 나올 수 있겠죠. 시기적으로 그런 타이밍을 잡아봐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절대 종목 추천이 아니며, 본인의 투자 근거가 본인 스스로를 설득시킬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한 종목을 투자를 하더라도 이 정도의 고민은 해야 합니다. 시나리오를 가설을 세우고 이게 잘 됐을 때, 안 됐을 때 내가 매수한 이후 어떤 변수가 생길지 그런 것들을 미리 고민을 해놔야 나중에 그런 근거가 바뀌었을 때, 시장의 변화가 감지가 되고 기업의 환경의 변화가 감지가 됐을 때 고민 없이 손절매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의 종목 분석하는 방식을 여러분도 한번 적용을 해서, 여러분들이 종목을 선정할 때 적용을 해서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주식을 살 때 수천만 원, 수억 원 마구잡이로 사시면서 왜 집 살 때, 차 살 때만큼 고민을 하지 않는지 저도 참 안타깝습니다. 오늘 영상이 단순히 종목을 발굴한다기보다는 여러분이 종목을 선정하고 매수 타이밍을 잡을 때 여러분도 이 정도로 고민을 좀 해봤으면 하는 바람에서 오늘 영상을 올려드렸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궁금하신 점은 항상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다 답변 드리고 있거든요. 늘 성공 투자 하시고요. 늘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